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진화를 하는데 웨어러블 기술들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체 부착형 신축성 전자기술하고 이제 맺은 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이제 CRT부터 LCD OLED에서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기술들이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CRT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빔을 이용해서 섀도우 마스크 통해서 형광체를 자극해서 저희가 화면을 보던 기술이고, 가장 오랫동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고, 이게 이제 플랫 패널로 넘어가면서 LCD에게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LCD는 마찬가지로 그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액정이라는 리퀴드 크리스탈을 전기장을 줘서 로테이션을 하거나 좀 얼라인을 시켜서 뒤에서 오는 빛을 통과 차단을 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요. 그러면 뒤에 화이트 라이트이 통과 차단되면 흑백 이미지가 되는데, 앞에 컬러 필터가 있어서 이렇게 풀 컬러 이미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2년에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TFT LCD 디스플레이를 만들었고, LG전자는 95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재미있었던 게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전관에서 먼저 TFT LCD 연구 조직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전자의 일이다 하고 91년에 넘겼는데, 전자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SDI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는데 92년 이후부터 대박이 터져가지고 전자에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벌고 SDI는 엄청 후회를 했다는 그런 후문을 들었습니다. LCD는 이제까지 디스플레이가 고해상도, 대형화, 그리고 원가 절감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노력으로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제 마스크 숫자가 이제 난이도를 뜻하는데, 계속 그 마스크 숫자를 줄이면서 공정의 난이도를 줄이고, 그리고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PDP를 역사 속으로 그냥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PDP는 이제 사라지고요. 최근에는 보면 이러한 것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품질, 최고 품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OLED 기술과 지금 경쟁,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OLED가 이제 뛰어들어서 형님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OLED라는 거는 같은 TFT 구동을 쓰는데 자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다층 구조를 가지고 전자와 전공이, 지금은 또 양공으로 이렇게 중고생들이 배우던데요, 합쳐져서 어떤 특정 조건의 반도체 성질을 가지는 물질에서 결합을 하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노르게닉 반도체였지만 OLED는 올게닉의 약자가 되니까, 박남규 교수님 대가가 계시지만 네, 그래서 올게닉 LED 쪽으로 이렇게 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자체 발광을 하다 보니까 유리를 통해서 빛이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유리 반대편으로 탑 에미션이라고 해서 나갈 수 있어서 기판에 대한 자유도가 LCD 대비해서 투명하지 않아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LED가 이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요 두 가지를 보시면, 요건 LCD 기술인데요. 삼성하고 LG, 현대도 예전에 디스플레이가 있었고요. 서로 그 리퀴드 크리스탈을 구성하는 또는 구현하는 기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기술이 달라서 그 오른쪽 기술보다는 왼쪽 기술이 훨씬 더 밝게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어서 삼성의 LCD 기술이 원체 앞서 나가고 있다가, 그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디스플레이를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방향에 얼라인 하는 거는 이 글래스를 누르면서 두께가 바뀌면 화면이 일그러집니다. 근데 수평으로 도는 거는 일그러지지 않으니까 삼성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 기억에는 삼성에서는 삼성 LCD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역시 삼성으로 해서 누르면 막 색깔이 변하는 걸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하시다가, 핸드폰에 멀티터치가 되는 거에는 이제 이기지 못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전해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OLED에 투자를 하게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중국을 아직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큰 기술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6년에
대대적인 투자를 4,800억 투자를 SDI에서 했고 LCD에 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에는 넘기지는 않고요. 절대로 LCD처럼 계속해서 삼성 SDI가 주도를 잡으면서 AMOLED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테스트 버전으로 아이리버하고 교세라라는 핸드폰에 이제 장착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 9년에 정말로 이제 첫 핸드폰에 탑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얘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사실은 그 TFT가 들어가면 액티브 매트릭스고 TFT가 없으면 패시브 매트릭스 PM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과 대만에서 먼저 치고 나갔었는데 삼성에서 2년 만에 44%로 세계 1위를 차지했었는데 한국이 올레드 양산에 성공하면 물구나무를 서서 후시산에 올라가겠다고 일본 전문가들이 되게 비난 뭐 이런 것들 뭐 믿지를 않았었는데 삼성 SDI가 엄청난 4천억 2번 투자로 대량 생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한동안 거의 중소형 올레드에서는 시장의 98% 이상을 삼성에서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인데요. 일본이 보면은 거의 90년 후반에 7, 80% 차지하고 있다가 쭉 떨어지게 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고 또 대만이 유지를 하고 중국이 갑자기 2004년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이 2004년에 처음으로 아까 보셨지만 92년에 처음 LCD가 만들어졌고 94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면서 거의 전무후무한 세계 17년 동안 세계 1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90년부터 해서 2000년에 학회를 설립하고 또 산업협회도 업계에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들도 보면은 LG에서는 필립스하고 합작회사, 삼성은 소니하고 합작회사, SDI 양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OLED TV 양산을 2013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이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G7이라는 큰 과제를 하면서 LCD가 상용화되고 저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계기가 됐고, 프론티어 과제를 하면서 OLED와 플렉서블 기술, 그리고 미래선도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투명 플렉서블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투명 디스플레이 OLED를 가지고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렉서블을 계기로 해서 2019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해서 폴더블 OLED를 양산하고 폴더블 핸드폰을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황금기를 지나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 앞지름을 당하는데요. 보시면은 LCD에 엄청난 중국이 선제 투자를 했고 한국은 조금 주저주저한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LCD에 이어서 OLED도 한국을 앞서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아쉬웠던 게 이렇게 된 계기가 IMF 때 현대전자가 LCD와 반도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디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BOE가 2002년에 인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스 기술을 이용해서 다 빼가지고 라인도 만들고 온갖 기술들을 다 가져가면서 18년에 한국보다도 먼저 LCD를 양산을 하면서 21년에 드디어 한국을 앞지르게 됐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현대전자의 그 반도체는 하이닉스 반도체라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다행히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반도체 기술은 아직까지 중국이 많이 뒤처져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새 언론에 되게 우울한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중국이 디스플레이를 다 따라잡았다. 그래서 기자들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우울한 기사만 쓰시냐 했더니 이렇게 우울하게 써야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는데 연구할 학생이 다 달아나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리마를 타서 LCD는 이렇게 공정 단순화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쫓아오고 BOE 하이디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OLED는 아직 멀었고 폴더블, 롤러블 또는 그 다음 스트레쳐블은 훨씬 더 한국이 앞서 있어서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써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어제 오늘 사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이매진이라는 마이크로 LED OLED 기반의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 하고 BOE가 계속 애플에 넣고 오자고 하는데 애플이 계속 이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엉망이 좀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BOE의 특허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디스플레이 생태계에서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그 디스플레이 소사이어티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OLED 쪽에서는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선 무기 발광 LED를 해서 퀀텀 다시나 마이크로 LED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세계 도약을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초실감, 뭐 차세대 프리폼, 융복합 이렇게 해서 또 예를 하나 여기 보시면은 프리폼 디스플레이가 변신형, 위장형, 생체 일체형 내지 밀착형 이런 형태의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이제 치고 나가면서 계속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 세계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끌어가자 해서 이제 정부하고 같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래 디스플레이 민간 협의체 출범식이 있었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해서 많이 선배님들하고 여기 후배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의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이제 진화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딱딱한 유리기판의 평면에서 플라스틱의 접힘, 롤러블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보통 늘어나지 않는 물질을 이렇게 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압축, 밖에는 인장 형태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 늘어나지 않는 여러 겹으로 된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끝 부분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 디스플레이는 많은 필름들을 접착제로 붙여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면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장들이 지금 많고 힘이 많이 작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 인장, 이 힘들을 많이 받게 되면 크랙이 생겨서 디바이스들이 파괴가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곡률 반경이 중요한데, 초창기 폴더블 폰에서는 곡률 반경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뭐 트랜지스터나 OLED나 이러한 부품들은 저기 보시는 중립면에다가 위치를 시켜서 아무리 휘어도 디바이스가 깨지지 않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서의 필름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군데군데 보시면은 OCA 뭐 이렇게 어드히시브나 버퍼 레이어나 이런 거를 넣으면서 약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완전 예술인데요. 중립면을 계속 여러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층은 모두 중립면에 존재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실 뭐 이런 기술들을 이제 뺏겨가서 중국에서 이제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뺏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패널 자체의 두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께도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그리고 다음번 세대에 나오는 건 정말로 밀착된 형태의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고 말고 하는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제 늘어나는 거는 가능할까? 이제 저희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늘어나는 디스플레이가 그 다음 기술로 보고 있는데, 2017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AMOLED를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해서 전시회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때는 거의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고 보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SID라고 하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전시를 하면 1년 후에 중국이 그대로 흉내내서 제품을 뭐 수율은 모르지만 흉내를 내는데, 이 스트레치블 AMOLED는 지금 5년, 6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데모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쳐블 기술은 최소 5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만든 기술은 보통은 이렇게 플라스틱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 쭉쭉쭉 늘리면 3차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축구 골대처럼.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TFT하고 OLED는 늘어나지 않는 플라스틱에 올려두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게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한 200 ppI에 한 10점 몇 인치 정도 해서 이렇게 용암이 흐를 때 이렇게 블룩블룩 솟아 나올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들도 데모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OLED뿐만 아니라 사실은 LED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요. LED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SID에서 이렇게 오른쪽 가운데 동영상을 보시면 이 AM으로 해서 마이크로 LED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 데모를 했고, 왼쪽에는 패시브 매트릭스 형태로 로열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게 해상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 시대도 지금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에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과연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후배 교수님들도 한번 언제든지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늘어난다고 해서 후진 디스플레이를 쓰시라 한다고 아무도 소비자가 안 쓸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레졸루션의 레인지들이 워치부터 해서 TV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는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필요로 할까 해서 이 해상도 측면에서 보면 오토모빌이 제일 그래도 리저너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 PPI나 300 PPI 정도가 딱 좋고요. 늘어나는 것도 한 10%만 늘어나도 지금은 그 멋이 없는 사각형 형태의 콘솔이 대시보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예쁜 곡면으로 디스플레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는 이러한 그 컨셉을 가지는 자동차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웨어러블 기기,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좀 저해상도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학계나 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뭐 미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할까 하고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미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백투더퓨처가 1985년 정도에 나왔는데 구글 글래스가 2015년에 이제 데모가 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보통 영화 기술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년 후에는 어떨까 해서 처음에 보는 이 동영상 일부러 이렇게 소리는 죽였습니다. 예. 소리를 켜야 교수님들이 잘 안 주무시고 하는데 오늘 그냥 껐습니다. 예. 그래서 공각기동대에 보면 아주 폼팩터가 좋은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한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파워풀한 웨어러블 기기가 건물도 투시하고 도청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투시와 도청하면 또 김용대 교수님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컨택트 렌즈를 가지고 과연 디스플레이가 가능할까? 이거는 안과 선생님들 여쭤보면은 이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거리가 이 시신경에 맺히는 게 불가능하시는 분도 있고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착용형, 폼팩터가 개선된 착용형이 이제 귀찮으면 옷에다가 디스플레이나 센서를 부착해 보자. 그래서 2015년에 나왔던 영화에는 톰 크루즈가 입은 옷이 뭐 주인공의 산소 포화도 측정해서 디스플레이 간단하게 해주는 이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도 컨셉이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을 센서가 파악을 해서 핸드폰으로 쏴주자. 뭐 이런. 그래서 그 패브릭에 이러한 전자 소자를 인티그레이션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이도저도 싫으면 그냥 피부에 부착하거나 이식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토탈 리콜 2012년 영화인데요. 손에 이제 핸드폰이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고 간단한 LED 디스플레이가 있고 가서 이제 손을 가지고 이제 통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미래에는 과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 디스플레이를 들고 다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의 이제 관심인데요. 이 영화에 이제 보시면은 투명한 유리창이 있는 곳에는 디스플레이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서 손을 터치를 하면 거기에서 그 상대방과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보안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웨어러블 기술은 방금 보셨던 대로 액세서리, 텍스타일, 패쳐블, 임플란트블로 이제 성장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 패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보시면 이제 기술들이 지금 뭐 저 애플에서도 이번에 비전 프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됐고요. 아직까지도 폼팩터는 상당히 벌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진들은 이런 그 폼팩터를 줄이기 위해서, 얇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공각기동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조비전이라는 회사에서 14,000 PPI 디스플레이로 해서 이분이 CEO인데 CEO가 직접 렌즈를 끼고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과에 있는 그 서정모 교수 안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컨택트 렌즈에는 수분과 공기 통과가 아주 중요한데 인캡슐레이션과 반도체가 박혀 있는 걸 조금이라도 끼면 눈병이 생기고 엉망이 된다. 그리고 눈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CEO가 껴보고 동작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 벤처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렇게 구글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이제 포항공대 박세광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건강 진단용으로 컨택트 렌즈,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관련해서도 이렇게 패브릭의 PCB나 이런 형태 또는 게임복에 어떤 액추에이터나 센서를 장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전자종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꿀 때만 파워를 주고 파워를 빼면 그 색깔이 유지되는데 최근에 CES에서 2년 연속으로 BMW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데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예전에 봤던 그 범죄자 차량의 색깔 바꾸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부착형 패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논문인데 보시면 OLED를 가지고 신체 리듬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부착형으로 해서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나가는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신체 부착형 기술들은 방금 이렇게 쭉 보셨으니까 이 어떠한 플랫폼, 플렉서블이 좋으냐, 스트레쳐블이 좋으냐, 그리고 공정상에는 플렉서블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컨포머빌리티 상에서는 스트레쳐블이 좋을 텐데, 그러면 동작을 하는 소재를 실리콘을 쓸 거냐, 아니면 완전 새로운 반도체의 프린팅 기술을 쓸 거냐, 베큐음을 쓸 거냐, 또는 합작을 해서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새로운 그 플랫폼 상에서는 머티리얼의 이노베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쇼텀 어프로치로는 이렇게 PCB를 얇게 만들어서 손목에 이렇게 감싸할 수 있는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 기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스트레쳐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 기술로 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신체에 부착 가능한 착용감이 좋은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머티리얼이나 공정 기술이 발전하면 올 프린팅한 기술을 이용해서 로코스트 디스포저블한 기술들이 시대가 올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통 일렉트로닉 스킨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스킨이라는 거는 그 인간과 기계와 여러 환경에서 사람의 신체에 아주 컨포멀하게 부착해서 뭔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렉트로닉 스킨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리지드한 벌키한 일렉트로닉스가 소프트 임퍼셉터블한 일렉트로닉스로 바뀌게 되고 뭔가 좀 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제 그냥 요거는 디테일한 것들은 안 썼고요. 어프로치가 기존에 잘 동작하던 디바이스를 활용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물질의 디바이스를 이용할 거냐. 기존의 물질들은 늘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스트럭처를 잘 바꿔서 늘어나게 해보자. 그리고 새로운 물질들은 자체가 늘어나는 물질을 해보자 하는 건데, 기존의 기술은 퍼포먼스도 좋고 릴라이블하고 잘 옵티마이즈 된 걸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머티리얼들은 잘 늘어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퍼포먼스나 릴라이빌리티는 떨어지니까 각자 추구하는 영역에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물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말발굽 구조, 저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보호하고 늘어나는 부분은 말발굽 구조나 오른쪽에 보시는 빨래판 구조처럼 이렇게 해서 쭉쭉 늘어나게 만들자 하는 어프로치가 대다수고요. 지금 현재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데모한 것, LG 디스플레이가 데모하고 있는 것도 저기 보이는 그림입니다. 늘어나지 않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물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막은 이렇게 당기면 다 크랙이 생겨나니까 요거를 와이어나 메쉬 구조로 만들어서 반도체나 인슐레이터나 또는 금속을 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늘어나는 고무에 파티클을 박아서 컴포짓으로 할 거냐, 또는 정말로 그동안의 고체 전자만 했었는데 리퀴드 메탈을 이용해서 쭉쭉 늘어나는 전극을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딱딱한 부분에 스프링 같은 전극이 있는 거를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소프트하고 리지드한 부분이 있는 거를.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터커넥트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좀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잘 딱딱한 부분은 잘 보호하고 본딩 기술도 새롭게 개발하고 전극은 좀 더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스트레쳐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술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신체 부착하는 간단한 LED
디스플레이를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들고 논문 발표하는 거면 그치지 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SID나 IMID 두 큰 디스플레이 학회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전시도 하자고 해서 일반인들이 저렇게 오른쪽에 샤를레이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져보고 실제 착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발전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칩들, 늘어나지 않는 딱딱한 칩들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무선으로 두 PCB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리모트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잘 엮고 이제 개발을 해서 그래도 이제 프린티드 일렉트로닉스 USA가 이런 유연 인쇄 전자 학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학회 겸 전시회인데 거기에 이제 좀 출품을 해서 저희가 조금 또 학교치고는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도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용기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딱딱한 PCB가 늘어나는 PCB 형태로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아도 필요하고 크로스오버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 밑에 있는 그림은 OLED가 처음 나와서 막 이렇게 연구될 때 회사들이 미래에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라고 이 거짓으로 이렇게 볼펜을 얹어서 이렇게 만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디스플레이는 롤러블이 되는데 지금 PCB는 롤러블, 배터리도 롤러블 되는 하이 퍼포먼스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전부 롤러블이 된다면 정말로 아주 폼팩터가 뛰어난 그런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어차피 딱딱한 부분을 보호하면서 늘어나는 플랫폼상에 인티그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그 열전 물질인 비스무드 텔루라이드 딱딱한 물질들을 잘 배열을 해서 좀 대면적의 열전 소자를 만드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근데 고무기판은 열을 잘 전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좀 엔지니어링을 해서 고무기판이 열도 잘 전도하고 늘어나게 해서 컨포모빌리티를 올리게 되면 이 플렉서블한 플라스틱에다가 인티그레이션을 한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곡면상에 열이 전달될 때 약간만이라도 늘어날 수 있으면 상당히 열 전도율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피션시를 상당히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1세대 저희들이 개발했던 스트레쳐블 서모 일렉트릭 배터리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가 없어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만지면 이렇게 워닝 사인 날 수 있는 이런 글러브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데모를 한 적이 있고요. 조금 더 이 스트레쳐블 전극의 이 저항이 너무 커서 사실은 열 전도율이 보통 딱딱하거나 플렉서블한 열전 소자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옵티마이제이션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부에 부착하고 이걸 찬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되면 그 온도 차에 의해서 구조 신호 LED를 켜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트래커에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물속에 있어서 온도가 평행을 이루게 되면 동작을 안 하지만 다시 손을 꺼내서 체온으로 데운 다음에 넣으면 또 동작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인티그레이션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봤던 거는 그러면은 딱딱한 거를 조립을 하는 거면 센서나 디스플레이나 MCU를 플라스틱 딱딱한 데다 만들고 이거를 그냥 커스터마이즈돼서 do it yourself 레고 형식으로 조립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세대 기술인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인터커넥션 기술을 저희들이 만들지 못해서 실버 페이스트로 이렇게 전극과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레인 센서를 관절에 부착하고 MCU 지금 패드를 붙였고 그다음에 LED 게이지를 갖다가 저기다 붙였고요. 그리고 길이를 잰 다음에 스트레쳐블 전극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하고 마지막 연결 부위에다가만 이제 실버 페이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사람들의 손의 크기도 다르고 관절의 위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데모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동아 사이언스 기자님이 이제 연구실에 오셔갖고요. 이걸 보여달라 해서 저희가 요 개발한 학생한테 그러면 기자님의 손에서 직접 조립을 하자 해서 기자님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정말로 열심히 조립을 딱 했는데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완전 땀을 막 흘리고 기자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취재하러 왔는데 이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갑자기 동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실버 페이스트가 말라야 동작을 하는데 둘 다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학생이 땀 비 오듯이 막 흐르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그래도 우리 학생들 사진 좀 많이 실어달라 그랬는데
자기 혼자 막 손 좋아가지고 이러더니 자기 손만 크게 찍어가지고 그 동아 사이언스 책에 기사를 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자님 오시면 이제 취재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단계 그 친구가 또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접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요건 한 수십 번 정도 접착했다 뗄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고 블럭처럼 LED 블럭 놓고 이제 파워에서부터 일렉트로드를 이제는 페이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실버 페이스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전극을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증이 난다 그러면은 다시 뜯어내고, 그래서 레고 블럭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개념을 또는 웨어러블 개념을 도입해서 SID의 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매거진에서 좀 하이라이트를 저희 기술에 대해서 해줬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긴 일렉트로드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잘려진 일렉트로드들을 이렇게 익스텐션을 갖다가 이제 붙이고,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레고 블럭처럼 일렉트로드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서 구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들도 좀 이제 학생들하고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웨어러블 기술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한 실리콘과 글래스에서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기판 스트레치블로 플랫폼이 바뀌고 있어서 기존의 베큐um 포토 공정에서 프린팅 공정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쳐블 전극 기판은 화학이라든지 또는 내화학성이나 온도 견디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과 머티리얼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들이 잘 개발되면은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나 또는 웨어러블 기기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저희 뭐 대기업들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 레졸루션 디스플레이 지금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로 데모를 하고 있고 프로토타이핑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나 연구소에서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 기술들이 가미가 되면은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화를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요 이제 뭐 학생들 앞에서 한번 했던 슬라이드라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처음에 폴더블이 나왔을 때 핫도그나 끼워 먹으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악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거의 예쁜 이런 핸드폰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공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핫도그를 끼워 먹던 이 폴더블 핸드폰이 이제 서로 가지고 싶어하는 핸드폰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 과학 공학 그리고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